네, 안녕하세요. 황금거북이 하면 저평가 배당주 분석하면 황금거북이 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었습니다. 이 부분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기다리고 계셨나요? 그러면 감동입니다. PER과 PBR이 저평가입니다. 배당금이 계속 상승합니다. 현재 주가는 저점이고 대기업의 계열사 주식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하시죠. 이 주식은 재무제표가 좋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매출액은 5년 동안 1.59배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5년 연속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은 3%에서 6% 사이로 조금 낮아 보입니다. 일단 고부가가치 산업은 아니겠네요. 조금 특이한 부분을 찾자면 2022년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2배 이상 많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하나 예상해 볼 수 있지요. 2022년에 영업 외 수익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확인해 보니 지분법 수익이 늘었다고 합니다. 완벽한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준수한 재무제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업 외 수익 때문에 증가한 당기순이익으로 PER이 왜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최근 분기 재무제표도 보겠습니다. 계속 매출액이 상승해야 좋겠지만 2023년은 보합 추세인 것 같습니다. 2023년 11월 3일 공시에 의하면 3분기는 전기 대비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최근 모든 분기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2분기에 매출은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감소했습니다. 의외로 평균 ROE가 높습니다. 2022년에 ROE는 영업 외 수익으로 왜곡이 발생했으니까 참고해서 봐야겠지요. 그걸 감안해도 평균 ROE가 10% 이상입니다.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사업일까요? 그리고 이 주식은 훌륭한 재무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30%대를 기록 중인데요. 100% 이하만 되어도 훌륭한 부채 비율입니다. 유보율 역시 3년 동안 상승 추세이니까 재무 안정성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 차트를 보겠습니다. 전염병 기간에는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 추세를 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하락합니다. 아무리 2023년 실적이 보합이라고 해도 주가가 2019년 저점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나 싶습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신세계 INC입니다. 예전에 액면 분할하기 전에는 거래량이 더 낮았었습니다. 지금은 11,000원대의 주가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거래량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나름 인지도가 높은 신세계 계열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비인기 주식인 게 놀랍습니다. 신세계 INC는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살짝 눈치를 챌 수 있겠지요. 배당도 주는데 의외로 시가총액이 낮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인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예전에 영상을 올리기는 했지만 2년 전에 올린 영상이라서 현재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그동안 총 2개의 신세계 INC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2022년 5월 23일 그렇습니다. 제 생일입니다. 아무도 몰랐지요. 삼성 SDS보다 매력이 있는 저평가 주식일까라고 의문을 가진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제목에 물음표가 있으면 아닐 가능성도 있겠죠. 삼성 SDS와 그때 비교를 해보았는데 삼성 SDS가 더 저평가 구간이었던 주식입니다.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데 제 영상은 끝까지 본 사람이 드물죠. IT 서비스, IT 유통, 플랫폼 이름만 들으면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 속해 있는 신세계 INC 주식입니다. 훌륭합니다. 클라우드, 디지털 공간 서비스, AI 등과 함께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사업 등으로 구분이 된답니다.
벌써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 이마트가 최대 주주입니다. 주요 주주가 65% 보유하고 있고 유통 주식이 35%인데요. 이상하게 자사주 비중이 높습니다. 나중에 주주총회에 가게 된다면 이 자사주 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 싶네요. 간만에 상품권 구입이 아닌 일로 숭례문 매사 빌딩에 갈 일이 있겠군요. 방금 전에 이마트 주식이 신세계 INC의 최대 주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이마트가 최대 주주라고 했다면 정말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을 것입니다. 5년 전에 이마트는 매출액은 17조이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4천억대를 기록하던 훌륭한 주식이었죠. 지금은 매출액이 거의 30조에 가깝지만 당기순이익 예상치가 500억대 수준입니다. 이렇게 크고 좋았던 이마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니, 대한민국의 유통을 책임지는 이마트가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예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장한 경쟁사 주식을 매수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마트의 대형 경쟁사 쿠팡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좋은 재무제표로 이마트는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이 변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강력한 경쟁사 쿠팡이 등장했기 때문일까요? 최근 뉴스를 보면 쿠팡은 3분기 연속 흑자를 넘어 연간 재무제표 흑자 전환도 예상이 됩니다. 아무리 이마트 주가가 쿠팡이 등장하고 온라인 주문의 시대가 되어서 주가가 하락했다고 보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습니다. 온라인 경쟁 업체가 미국이라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월마트가 아마존이 생겨서 주가가 폭락했나요? 이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 이마트가 빚을 대고 있는 모습이 차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5%대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은 어떨까요? 국민연금공단은 신세계 INC 주식을 시기적절하게 매도했다고 생각됩니다. 14,000원대의 지분 0.8% 정도를 매수하기도 했지만 매도한 주가가 더 높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도 국민연금공단은 일을 잘했네요.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지분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신세계 INC의 주주 입장에서는 악재로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회복하고 상승하고 반등하려면 실적이 좋아야 합니다. 하지만 2023년 2분기 대비 3분기 실적도 좋지 못합니다. 매출액도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도 하락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하락했습니다. 좋은 구석이 있어야 주가가 빨리 반등할 텐데 말이죠. 그래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산업이라서 혹시 수출을 하지 않나 작은 기대를 해봅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없어지고 말았죠. 왜냐면 신세계 INC의 매출 구성은 대부분 내수 매출이기 때문입니다. 수출 비중이 낮은 사업은 미래 성장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넓은 해외에서 사업을 해야지 좁은 국내 시장에서만 사업한다는 것은 발전 가능성에 한계가 있지요.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 속해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낮은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됩니다. 신세계 INC의 자산이 2020년을 기점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5년째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요. 다만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변동성이 높습니다. 영업 외 수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세히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그건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신세계 INC 주식을 보겠습니다. PER과 PBR이 낮은 주식은 저평가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신세계 INC는 업종 대비 낮은 PER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2022년 들어와서 3배 미만을 기록합니다. 이것만 봐도 훌륭하지만 2023년 2분기에도 역시 3배 미만입니다. PBR은 0.4배를 기록 중인데 이 말은 자산가치 주식이라고 볼 수 있지요. 신세계 INC는 업종 평균보다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부분을 확인해 보시죠. 배당 성향은 10%로 너무 야박합니다. 최대 주주 이마트 때문일까요? 나중에 주주총회에 가게 된다면 배당 성향을 높여달라고 부탁해야겠습니다. 낮은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신세계 INC는 꾸준히 배당금이 상승하는 주식입니다. 배당을 또 22년 연속 지급하는 배당 연속성도 있지요. 배당률은 낮지만 주가가 하락해서 배당률이 높아진 신세계 INC입니다. 배당 매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원래 액면 분할하면 주식에 관심이 높아져서 거래가 활발해지며 주가가 상승합니다. 하지만 신세계 INC는 그렇지 못했죠. 거기다가 2023년 실적은 보합 및 하락 추세입니다. 추가적으로 모회사인 이마트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 할인마트 업종 대장 주식인 이마트입니다. 그런데 이마트가 3천억을 들여서 미국의 와이너리를 인수합니다. 할인점에 왜 갈까요? 대용량의 저렴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와이너리는 고급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황금거북이 입장에서 이마트를 개인 창고처럼 재벌가의 입맛에 맞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개인의 생각이지요. 또 야구단에도 투자를 하는데요. 야구단이 수익을 내는 사업은 아닐 것입니다. 미국의 월마트를 바라보면서 쿠팡과 경쟁해야 되는 이마트는 언제쯤 정신을 차릴까요? 스타벅스를 제외하고 수익을 내는 사업이 없는 M&A 전략입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할까 걱정이 됩니다. 신세계 INC의 2019년 저점은 11,000원입니다. 심지어 전염병 사태로 특이한 부분을 제외한 저점은 12,000원입니다. 실적이 아무리 나쁘다고 할지라도 2019년보다는 높아진 것이 사실인데요. 주가가 너무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보아도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금거북이는 13,000원 아래에서는 매수해도 좋아 보이네요. 황금거북이의 신세계 INC 투자노트입니다. 좋은 재무제표에 좋은 재무 안정성, 배당도 상승하고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현재 주가도 저평가 구간이지요. 하지만 내수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시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비인기 주식이라서 거래량도 낮은 주식이지요. 모 회사인 이마트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건 다 하는 것 같지만 알맹이가 부족한 주식입니다. 그래도 주가상으로는 저평가 구간이고 배당 매력이 상승한다는 점에서 별점 7점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마트가 성장하지 못해도 이마트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마트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마트는 쉽게 망하지는 않겠죠. 쉽게 망하지 않는 모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신세계 INC 주식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배당 주식을 좋아하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